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어떤 분이 인스타 DM으로 이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 이분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신 분 같거든요. 뭐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냐면은, 지금 리딩을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 수업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제 앉아서 듣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독해 수업 자체를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읽고 문제를 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눈에 띄었냐면은, 독해 수업을 어떻게 영어로만 하나요? 이 질문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독해 수업이야말로 영어로만 수업하기가 아주 적합하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시니까, 이제 저는 그룹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독해를 이제 리딩서는 거의 이제 난픽션을 합니다. 난픽션을 주로 하고요. 난픽션을 하는 이유는 난픽션에서 다뤄지는 그런 표현이나 어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한국어로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계절 변화라든지 동물 식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행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인간 신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정도 학년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다 배워나가는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어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난픽션을 주로 가르치고, 난픽션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읽어내야 앞으로 읽을 그럴 내용들이 대부분 난픽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다뤄주는데, 독해 수업을 어떻게 영어로만 하냐? 독해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과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직독 직해를 초등 과정에서 제가 하질 않아요. 레벨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금 다른 이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한 줄 한 줄 해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아이들이 이걸 잘 소화를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영어 질문을, 그 지문에 대한 우리가 함께 읽고 소리내서 반드시 따라 읽히거든요. 저는 그걸 수업 시간에 반드시 시키고, 숙제도 당연히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은 지문은 반드시 아이들이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게 내야 돼요. 영어 발음은 영어답게, 한국어 발음은 한국어답게, 이렇게 항상 아이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하고, 영어를 조금 이렇게 영어처럼 하면은 조금 닭살 돋고,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사회적인 발음으로 돌아가잖아요. 특히 남자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정말 발음은 영어는 영어답게 소리를 내라 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키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소리를 내서 다 따라하고,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하던 아이들이 계속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점점점 쌓여가면은, 나중에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영어 문장으로, full sentence로 대답을 하는 게 습관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주는 그런 영어 이제 question 있잖아요. 그런 English question도 굉장히 있는 게 빨라지고, 그다음에 정확해지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컴프레hen션은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당연히 뒤에 문제도 풀고 하지만 제가 이제 구두로도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연관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주제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본인과 연관성이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게끔 또 진행해주고, 그래서 당연히 독해 수업은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게 가지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리딩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표로 연결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 수업을 또 연결할 수도 있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배웠던 표현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독해 수업 당연히 테스트도 이루어지죠. 어휘 테스트도 하고, 딕테이션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뭐 숙제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음 숙제도 있고 하지만 수업에서는 제가 영어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아이들이 이해한 거를 영어로 대답하고, 자,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리딩 수업, 독해 수업은 정말 초등과정의 독해 수업은 영어로 진행해서 정말로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리딩을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만 하지?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건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리딩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바뀔 때도 너무 어려워서 내가 레벨을 어디서 자랑하고 다닐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가져가려면은 정말 조금 처음 시작이 너무 이게 어려운 느낌보다는 할만하네, 만만하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조금씩 실력을 향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리딩서도 그렇게 막 남한테 뭐 보여주기 위한 또는 학원에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거로는 선정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하나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독해 수업이야말로 정말로 영어로 수업하기가 아주 금상첨화인 거죠. 어떤 라이팅을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독해를 통해서 라이팅을 좀 더 연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질문을 또 만들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퀘스천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학년으로 가면은 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라이팅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질문들도 조금 바꿔서 좀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게 이제 리딩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해 수업은 영어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은 영어로 하기가 초등 아이들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화이팅 하세요.